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말은 나누었지만 오히려 피곤해지고 우울해지는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가꿔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인생에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만날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다가도 점점 피곤해지고 대화가 끝난 후엔 오히려 내 기분까지 가라앉아 버리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적인 영향을 더욱 쉽게 받게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도 몸과 마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관계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따르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이는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좀 더 가볍고 행복하게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할머니는 매주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나는 맨날 운이 없어. 아휴, 몸도 아프고 사는 게 재미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 김 할머니는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들어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김 할머니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6개월 후 김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다시 살아났고 건강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이 무겁게 가라앉는 일이 줄어들면서 삶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접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래도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아? 처럼 긍정적인 화제로 전환해 보세요. 상대방이 불평을 늘어놓아도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오랜 친구라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기운을 받는다면 관계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셋째,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등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말하고 다른 한쪽은 듣기만 하는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받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피로감만 남기는 관계,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내 이야기에 관심조차 주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에 계속 머물러야 할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감정과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세요. 대화의 균형을 맞추고 관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나를 위한, 내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헐얼얼 내 인생 소중한 나부터 돌봅시다. 또 하나의 고민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대화가 일방적인 사람들, 즉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나면 1시간, 2시간 내내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정작 내 이야기는 할 틈조차 주지 않는 사람.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죠. 처음에는 들어주다가도 점점 피곤해지고 마치 대화가 아니라 청취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감정적으로 지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 정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는 원래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지죠.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그래, 이 친구도 속이 답답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이야기만 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다. 둘째,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셋째, 대화가 아니라 마치 일방적인 발표를 하듯 말한다. 이런 대화를 반복하면 결국 우리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주는 피로감은 점점 커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흔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관심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할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명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이숙자 씨와 매달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만나면 이숙자 씨는 자신의 손주 자랑, 자식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고민만 쉴 새 없이 늘어놓았죠. 어느 날 박 할머니에게 큰일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마음이 복잡해진 상태였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막상 만남이 시작되자 이숙자 씨는 그래? 어휴 힘들겠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손주가 입원해라며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늘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이숙자 씨와의 만남을 줄이고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시도를 해보세요. 나도 내 이야기 좀 해도 될까? 부드럽게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자신의 말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둘째,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오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눈 후 기분이 가라앉거나 피로해진다면 만남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독서 모임, 취미 활동, 새로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를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헐헐 내 인생 소중한 나부터 돌봅시다. 주변에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대. 우리 동네 박씨는 손주가 의사라던데 당신은 왜 아직도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한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기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사실 비교는 우리 삶의 곳곳에 존재합니다. 어릴 때는 성적과 학교, 직장 문제로, 중년에는 경제력과 자녀의 성공 여부로, 그리고 노년이 되면 건강, 사회적 위치, 손주 자랑까지 비교의 대상이 변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늘 비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들은 단순히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야기하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한다. 두 번째, 본인의 성공을 강조하며 우월감을 드러낸다. 세 번째,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경쟁 상대로 여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교에 휩쓸리다 보면 지금 가진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비교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진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비교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비교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정훈 할아버지는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임의 한 회원인 권 씨가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것이었죠. 정 할아버지, 아직도 그 등산복 입으세요? 요즘은 다 기능성 옷 입는데 내가 자네보다 3살이나 많은데 왜 이렇게 느리게 걸어? 우리 손주는 서울대 갔는데 자네 손주는 어디 갔다고 했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 할아버지는 점점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지만 나중엔 등산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결국 그는 새로운 동호회를 찾아 옮겼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처럼 비교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불필요한 열등감을 심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조정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하는 대화를 차단하세요. 누군가 비교하며 이야기할 때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세요. 둘째, 경쟁을 피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가능하면 비교가 심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모임을 찾아보세요. 셋째, 내 삶에 집중하세요. 비교에 휘둘리면 결국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하며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시간입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매번 남과 비교하는 친구, 자꾸 경쟁을 부추기는 지인, 그들과의 관계를 꼭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펄어럴 내 인생 소중한 나부터 돌봅시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가 올 때마다 괜히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연락하면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 하고 상대방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좀 도와줘. 너는 시간이 많잖아. 그냥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 정작 내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만 연락한다. 둘째, 부탁이 거절되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한다. 셋째, 정작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모른 척한다. 넷째, 매번 당연하다는 듯이 요청이 반복된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감정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계속 소비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 박 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늘 무언가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이상철 씨, 집에 가는 길에 내 약 좀 받아다 줄 수 있겠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전제품 좀 봐줄 수 있나? 내 아들한테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어? 처음에는 흔쾌히 도와주었지만 어느 순간 부탁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박 씨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철 할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병문안이라도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박 씨는 바빠서 못 간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나만 주고 받는 것은 없는 관계였구나. 그 후 이상철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이처럼 일방적인 관계는 장기적으로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해야 할 사람들은 나도 기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번에는 도와주기 어렵겠어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도움을 주더라도 한계를 정하세요. 이번 한 번은 도와줄게. 하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관계의 상호성을 평가하세요. 나는 계속 도움을 주는데 상대방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기쁘고 보람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이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 요구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매번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시간과 감정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헐헐헐 내 인생 나부터 행복해야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사회적 위치도 외모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오랜 친구라도 신뢰가 없다면 그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험담을 한다면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만 알고 있던 이야기가 어느새 동네에 퍼져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이 너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냥 들은 걸 말한 것뿐이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지만 결국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유형, 험담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흔들고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남의 비밀을 쉽게 공유한다. 둘째,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한다. 셋째, 관계를 조종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넷째, 내 이야기도 언젠가 남들에게 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우리는 언제든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소문과 험담을 통해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윤미경 할머니는 동네 사교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회원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런데 며칠 후 동네 시장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져 있었고 심지어 사실과 다르게 와전되기까지 했습니다. 윤 할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다더라. 병원도 자주 간다던데 큰 병 아니야? 그래서 요즘 기운이 없어 보였구나. 그 순간 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더 이상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죠. 이처럼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험담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세요. 누군가 남의 험담을 쉽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중요한 이야기는 쉽게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보다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지켜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멀리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모하는 사람, 그리고 험담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사람까지.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을 만든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 건강, 심지어 수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세요. 일방적인 관계보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비교와 경쟁보다는 서로를 응원해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받을 수 있는 곳에 사용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지치는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재평가할 때입니다. 모든 관계를 갑자기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관계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더 아끼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하고 평온한 관계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